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손꼽아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유, 근데 장이 요즘 안 좋아서 저희가 녹화하잖아요. 이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 방송 딱 나가기 일주일 전인데, 아유, 이게 미국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진행하는 저희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3프로 상담소가 1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든 프로인데, 요즘처럼 정말 어쩌면 힐링이 좀 필요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은 설 명절이 지난 2월 5일이 됩니다. 저희가 설 명절 때는 또 라이브를 하기로 해서요. 한 설문기관에서 매년 못 지켜도 해가 바뀌면 또 세우는 새해 계획 탑5를 조사해 봤는데요. 1위는 역시 뭐 건강관리, 운동 체력 관리, 그리고 2위가 이것도 뭐 비슷한 건데 다이어트, 3위가 독서 등 자기개발, 4위가 이직이랍니다. 이직. 직장을 바꾼다. 5위가 주식 등 재테크 관련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거라고 해요. 3프로 가족 여러분들은 재테크 관련해서 어떤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한 달이 다 됐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돼 가고 계신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3프로 상담소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3프로 상담소의 주치의 선생님이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저도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이 불루하니까 네, 저도 이게 영향을 받으세요? 네, 저는 그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게 좀 같이만 이게 어떤 표정 어떻게 보면 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직 근데 갑자기 옆으로 저기 얘기가 붕 떠서 죄송한데 매년 좀 계획 중에 4등이 이직이라는 거 제가 놀랐는데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개선점이 필요한 분들이 막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재테크 멘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염 이사님도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아유, 아닙니다. 투자분들이 너무 좀 힘드신 상황이니까.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저도 뭐 한국은 작년 사실 여름부터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굉장히 하락에 좀 내성이 생겼다고도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미국이 그동안 정말 잘 가다가. 그러니까요. 나스닥 특히. 근데 사실 이제 영원한 상승 사실 없긴 없는데, 너무 또 이게 하락이 그냥 건전한 조정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사업개미분들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또 기본 지키시면서 천천히 또 투자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5위가 좀 주식 등 재테크 관련 공부 여기 여전히 좀 관심들 아직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 3프로 또 이게 상담소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힐링 뮤지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 2013년에 슈퍼스타 K5에서 준우승을 기록하시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렸죠. 올해 또 시작하자마자 부지런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애절한 이별 발라드 곡이죠. 사랑하지 않아서야로 돌아온 뮤지션 박시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박시환입니다. 아마 낯이 좀 익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슈퍼스타 준우승이면 그때는 또 2013년에 엠넷의 슈퍼스타 K가 거의 유일한 가장 큰 경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준우승을 하셨고, 오늘은 나를 비춰줘 그리고 가득해, 이 두 곡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고향이 저쪽이시죠? 남쪽이시죠? 아니에요, 북쪽이에요. 네? 저 경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서울 영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 약간 위에 아닌가요? 원주, 아니요, 영주. 영주. 네. 영주. 그걸 위쪽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그런가요? 아래쪽이
아래쪽 아니에요? 경상도. 경상북도 영주. 네. 거기서는 서울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나 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니 영주가 좀 아니, 저희가 소통법을 배워야 네, 되니까. 영주가 표고가 좀 높죠 서울보다는. 네. 그렇군요. 올라가죠. 제가 몰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형님이랑 저랑 낮은데 살고 있죠. 그러니까 경북이야. 네, 그래요. 아이고 이거 8년이 지났어요. 스포츠스타 K에서 네. 활약하신 지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9년째 지금 계속 가수 생활 해오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소속사가 없어서 네. 조금 힘든 시기 보내다가 음. 이제 작년 이제 중반 때 소속사가 생겨가지고요. 네. 지금 새 식구들이랑 열심히 나오고 그래요. 있고 그리고 앨범 이제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매주는 아니지만 목요일 밤 9시에 BTM 불교 방송에서 샨디라는 네. 애칭으로 DJ도 하신다고요? 네, 샨디 해가지고 러브렌즈 박시환입니다에서 예. 매주 목요일 9시에서 11시 사이에 힐링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식은 안 하시죠? 네, 저는 지금 하는 거 있구나. 제가 그 친구한테 네.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해야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래 난 모르는데 그러면 어디 뭐 삼성 제일 유명하니까 삼성에 넣으면 돼. 그래서 알겠어. 그리고 진짜 조금 넣어놨어요. 삼성전자? 네, 언제? 진짜. 그거 꽤 됐어요. 제가 깔고 나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한 3, 4개월 넘었어요. 3, 4개월? 3, 4개월이면 드셨을 것 같은데. 수익 좀 그죠? 났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4개월이면 한 7만 원 초반대인 거. 그렇죠. 정말요? 비번을 잊어버리셔서 드셨구나. 비밀번호를 모르고 계좌번호도 몰라가지고 아이디 뭐였더라 이래가지고. 아니 그 노래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 비번을 몰라. 그래서 수익이 났어. 나쁘지 않은데요. 비번을 몰라. 제 비번 좀 바꾸고 그냥 저한테 계속 까먹고 계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윤대현 예, 교수께 예. 부탁을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남편을 따라 호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한국에서 자란 30년 동안 학생 때는 모범생, 졸업 후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일생을 FM으로만 살아왔던 터라 주식은 저에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거라 믿었는데 20년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으로 집에만 있어야 했던 한 달 동안 3%를 접하게 되면서 네. 큰 용기를 내어 주식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 저는 안 된다 팔짝 뛰었지만 남편이 강하게 제안을 해 그래 이왕 하는 거 3프로 TV 열심히 보며 해야지 해서 3프로에서 늘 언급하던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스를 마음에 두고 또 재무제표 분석도 해가면서 남편에게 브리핑도 해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요. 남편이 세금이 두 나라의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싫다고 해 미국 주식은 생각을 일찌감치 좋고 호주 주식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20년 5월, 6월 둘 다 처음 하는 주식 거래이다 보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정부에서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항공주 약 3천, 건설회사 약 1천, 이게 다 그러니까 호주 회사 같아요. 거죠? 네. 전기회사, 이동통신, 은행주를 각각 400만 원, 총 5천만 원 정도를 매수했고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고른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도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계좌상 20% 수익이 나. 축하드립니다. 이분도 거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수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밀 분실, 네. 비밀번호 분실. 하지만 그 남편은 그런 황금장에서 저렇게 수익이 작았던 건 투자가 너무 소극적. 또 20%나 수익이 나셨는데. 남편분이 내가 보니 화끈한 분인 것 같아요. 고집이 세시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21년에 아주 공격적으로 알리바바의 2천, 팔라티어에 약 2천만 원 투자했고 현재 손실이 약 20%인데 본인은 저 회사들의 가치를 믿는다며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호주 거는 2년 동안 20% 수익이 나셨고 미국 거는 마이너스 20%인가 봐요. 코인도 하셨네요. 이러디움도 개당 200만 원 정도 할 때 하나 샀는데 수익이 나긴 했지만 워낙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는
더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네요. 저의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인데요. 현재 저희는 부동산을 비롯한 아무런 자산이 없고 오직 앞서 언급한 주식과 가상화폐 촉 약 1억과 예금 약 1억이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한 푼 없이 호주에 와서 둘이 알뜰살뜰 아껴서 모은 김프로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시드머니입니다. 저희 연수입이 약 7천에서 8천 예. 정도이고 1년에 약 5천만 원 정도 모으고 어우. 있습니다. 어이구야. 남편이 매수한 주식도 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하니 믿고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면서 남편은 예금을 그냥 두는 것은 오히려 돈을 잃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주식이 조만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폭락하면 모든 예금을 주식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긴 하지만 남편 고집을 꺾는 게 쉽지 않아 겁이 납니다. 통장에 이제 1억은 원래 부동산을 위해 가지고 있던 자금인데 요즘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배로 뛰는 바람에 엄청 올랐어요. 호주 부동산이. 네. 좀 바람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더니 그때가 오려면 한참 걸릴 거라며 그동안 돈이 일을 하게 해야 한다네요. 제가 부동산 기회가 의외로 금방 왔는데 주식시장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돈이 묶여버리면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예금이자가 조금 손해더라도 그냥 두자고 하니 남편은 금방이어도 2, 3년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회복이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2, 3년 후쯤이면 또 1억 넘게 다시 모았을 거라 부동산을 살 여력이 있을 거라는데 말은 되는 소리라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부동산은 지금 때가 아니고 금이나 외환 등은 수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반해 주식은 곧 큰 기회가 올 거라며 조금도 의견을 굽히지 않는데 큰 신념이 마치 종교에 빠진 사람 같습니다. 김프로님 정말 남편의 말을 믿고 따라도 되는 걸까요? 만약 1억을 잃는다 하더라도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모험을 해야 하는 건지요. 만약 남편을 말리는 게 맞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설득을 할 수 있는지 윤대현 교수님 조언 부탁드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윤 교수님하고 내가 이거 역할이 좀 애매하게 지금 돼 있는데. 김프로님이 과감히 투자하셔도 된다고 하시면요. 그러면 여기 면제지. 저는 그냥 쉬면 됩니다.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저도 자신은 없네요. 근데 아마 이제 이분 사연을 읽어보니까 네네. 저는 이제 이민 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호주에 이민을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호주에 이민을 간 저희 그 가까운 친척분 중에도 호주 이민을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호주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두 분?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업이에요, 청소. 청소. 청소업. 그러니까 이제 뭐 청소업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써서도 하고 또 부부가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가장 이제 초기 투자금이 덜 드는 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소업을 이민 가시면은 가장 많이. 그리고 이게 언어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청소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일을 하는. 근데 청소업이 또 이렇게 성장하면 또 하나의 업체가 돼서 사람들을 써서 이제 이 건물 저 건물 빌딩 이런 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굉장히 두 분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같이 일하셔서 아마 7, 8천만 원 정도 버시면 호주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버시는 건 아니죠. 호주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니까요. 또 최저임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7, 8천 정도를 버셔서 1년에 5천만 원 정도를 모으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마 2년 정도밖에 안 된 초기 이민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원래는 그럼 이런 분들이 그냥 진짜 죽어라 열심히 모으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님께서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언제 가냐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 주식까지는 잘 됐는데 미국 주식에서 손해를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빠지면 예금으로 있는 1억까지 다 넣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미사님? 저는 제가 딱 본 느낌은 뭐냐면 아내분 말을 먼저 듣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내분이 처음에 운영하셨을 때 굉장히 분산도 잘하셔가지고 네. 수익이 20% 났잖아요. 그럼 네. 일단 이분은 어쨌든 성공을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남편분은 일단 어찌됐건 간에 결과는 안 좋아요 지금. 그렇지. 예, 지금 그리고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최근에 미국 장이 안 더 좋았기 많이 때문에. 빠졌을 거야 아마 예. 며칠 상간에. 그리고 성격이 되게 좀 급하신 것 같고 주식 투자에 되게 안 맞는 성격이세요 사실은. 남편분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거 느꼈어요. 20% 수익이 났는데 그거 만족을 못 하고 음. 이게 저렇게 수익이 작았다고 지금 벌써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인드 자체가 전형적인 이제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많은데 당장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일확천금 벌어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러다 다 실패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이고 그 다음에 뭐 저 회사들의 뭐 가치를 믿는다. 떨어지면 더 살 수 있어 아주 기쁘다. 물론 이제 내가 잘하는 기업이 많이 빠져서 더 살 수 있으면 너무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그 가치를 믿는다는 게 자기가 정확하게 이 기업들을 분석을 한 건지 솔직히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정확하다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이 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모으시니까 월로 따지면 400 정도씩은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이분께서 예금 통장에 있는 1억을 뭐 부동산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자금이라고 하셨는데 전 되도록이면 그냥 이게 원래 목적이 부동산이니까 주식에서 물론 벌 수 있던 자신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순식간에. 이번에 뭐 그 글로벌 증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빠질 때 순식간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섭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하다 그냥 당해요. 그래서 부동산 위해서 남겨놓은 자금이면 그냥 저는 그대로 두시는 게 일단 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남편분한테 좀 그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락이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얘기는 하시는데 물론 이제 길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 네. 거고 그리고 투자 실패 사례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뭐 김프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때 우리 1년 전에 캐시우드 정말 너무 유명했잖아요. 돈 남은 누님 예. 시작해서 뭐 아주 돈 그 다 빨아. 펀드 언제 나오냐 뭐 왜 연기하냐 막 맞아.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우상화시키면 맞아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유명한 사람도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그 펀드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이게 네.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힘들어진 게 주식 투자인데 남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은 급하신데 준비가 좀 전혀 안 돼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조금이라도 뭐 500이나 1000을 일단 주세요. 주시고 증명을 하라고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러니까 최소 1년에 10에서 20%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을 한두 개 투자했을 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난 투자를 했는데 확실하게 그게 검증된 걸 보여주면 전 남편한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남편 말에 그냥 못 이겨서 지금 이걸 읽어봤을 때 그냥 넘겨주시면 저는 굉장히 좀 저는 그냥 크게 1억만 후회하실 것 하라고 같아요. 권하고 싶어요. 예. 지금 하시는 그 1억만 예. 투자하셔도 지금 2억을 하셔서 더 빨리 부자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으세요. 1억만 하셔도요 성공하면 빨리 부자 될 네네. 수 있어요. 성공을 하면.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또 여기 뭐 이더리움도 하시는데 그게 이게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야 1억 할 거 그냥 2억 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1억으로 성공하셔도 아마 이 두 분이 이 노동소득으로 네. 버는 것보다 더 레버리지가 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전 재산이 2억이란 말이에요. 네. 부동산은 없으시고 렌트를 내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네. 집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진짜 극한적인 상황이 왔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걸 많이 큰 손실이 나서 손절을 쳤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도 제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 호주 이민 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남편분과 아내분이 의견의 불일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연을 쭉 읽어보면 남편분이 센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내분은 남편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좀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보면 팀워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남편분한테 좀 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야, 이 1억은 우리의 이민의 터전을 만드는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데 써야 된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지만 좀 조정기에 작지만 모기지를 얻어서 이걸 사시면서 렌트를 모기지로 바꾸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 약간 안정감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전 재산을 주식으로 한다? 그거는 좀 특히 이민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실 건데 그럼 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호주에 있으면 이분 만나서 남편분 좀 데려나오시라고 그러면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형, 저기 그냥 1억만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제 일이 좀 생겼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사실 드려야지. 이 형님이랑 여미사님이 이제 그 명확하게 이건 좀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네거티브한 이제 조언을 하신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좀 설득과 관련돼서 이제 좀 많이 연구된 분야가 이제 이쪽 뭐 요즘도 이슈지만 정치 심리 쪽이 있거든요. 사실은 나를 뽑아주세요. 내지는 이제 저기를 뽑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저기를 뽑지 마세요가 이제 좀 네거티브 전략인데 그게 뭐 이렇게 뭐 옳은 전략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실제로 또 많이 되고 있긴 한데 그 정치 심리 쪽 뭐 연구를 보면 이 횟수보다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명확한 팩트 없이 약하게 네거티브를 많이 던지면요 상대방 여기 그 신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오히려 신념을 강화한다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빠, 뭐가 나쁜데 다 애매해 이러면 아니네 우리 쪽이 더 중요해 이럴 수 있어서요. 일단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내분도 지금 그래도 남편 말이 맞나 좀 그러실 수도 거야.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아내분은 아니다. 딱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현명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저도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해보니까 세상에 최고 멘토는 아내 말이어서 아내 말 듣고 저 잘 사는데 잘못됐다는 남편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별 이거는 논리 없이 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종교 수준이라고 하니 저는 사실은 최고 권위자 오늘 두 분이 얘기하신 요 컨텐츠를 남편께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세게 이건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네거티브를 이제 행동 변화를 위한 네거티브를 네.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하시겠다 그러면 그러면 아내분께서 그래 이렇게까지 남편이 하고 싶다면 이 정도는 혹시 뭐 경험을 위해서 남편이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더라도 아까 팀워크란 말씀하셨지만 뭐 부부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없는 선,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이든 1000 거기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어렵다. 그 좀 선을 미리 정해서 거기까지만 좀 허락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현명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자산 배분을 하신 거거든요. 부동산에 투자 안 하셨지만 부동산용 자금으로 놔두신 거라고 1억이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드머니를 그 시드머니라는 게 꼭 주식에만 투자하는 시드머니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뭐 호주 부동산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뭐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 쪽에 전 재산을 다 넣는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 시드머니를 꼭 주식에만 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 입장이잖아요. 근데 호주가 선진국 중에서는 금리가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호주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일본 그 사람들이 일본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투자한 데 중에 하나가 호주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안정성도 있는데
금리가 좀 높으니까 일본 돈을 이제 호주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렇게도 투자 많이 했던 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금리가 좀 좋은 채권이나 이런 걸 좀 갖고 계시다가 그 대신 너무 긴 채권을 사면 또 기간이 긴 채권을 사시면 요즘 금리가 오르면 채권도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채권을 너무 긴 거 사지 마시고 한 1년짜리 금리가 올라도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을 받는 네, 그런 걸 갖고 계시다가 자산시장이 이 남편분 얘기대로 쭉 플런지가 됐다. 쭉 빠져버렸다. 그럼 주식만 안 빠져요. 부동산 같이 빠진다고요. 지금 한국도 지금 서울 부동산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주식 포션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원본 손실이 난 상태에서 부동산으로 가고 찬스가 딱 왔는데 못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용 자금은 헐지 마시고 그냥 잘 이자를 받는 채권이나 예금으로 잘 운용을 하시다가 원래 목적대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에 5천만 원을 모은다는 건 진짜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 대한 비용도 점점점 늘어날 거고 그죠? 또 거주에 대한 관련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럼 렌트를 내지 이렇게 벌어가지고 생활비는 어떻게 쓰시지? 근데 어쨌든 부동산을 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박시환님이 나는 잘 모르는 얘기들 새 아저씨들이 하시네. 근데 정말 1도 못 끼어들겠네요. 아니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갈 때 정도 되면 주식 좀 해볼까요?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더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내분이 지금 아예 종교에 빠지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네. 약간은 무서워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남편분이 좀 아내분 말을 더 많이 들어주시고 두 분이 행복하시려고 이제 호주까지 가면서 열심히 사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약간의 지금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면은 네,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보통 남성분들이 어떤 자기가 가정을 위해서야라는 것과 자기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야라는 게 조금 헷갈릴 때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약간 좀 성과에 조금 취해 계신 게 아닌가. 본인의. 네네. 네. 그래서 가정을 좀 더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성격인 남편에게는 어쩔 때는 단호하게 노를 네. 한번 하시는 것도 네.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네. 이 두 분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힐링이 필요한 분들에게 박시환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죠? 네, 그러면은 가득해라는 노래 먼저 불러드릴게요. 가득해. 네, 항상 너뿐이라는 말. 진짜 네. 가득했으면 좋겠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가정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곡입니다. 기억이란 게 정말 사라지긴 하는 걸까? 잠을 깬 새벽 물을 마시다 네가 떠올라
환하게 불 켜진 주방안경 냉장고 문을 연 채 한동안 멍하게 서 있어 참 아파 시간이란 게 마치 멈춰버린 것 같잖아 다시 그때로 둘이었던 대로 햇살이 부서지던 거리와 날리던 웃음소리 행복했던 그 시절에 너를 생각해 가득해 내 머릿속은 온통 너라서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 됐나봐 가득해 내 가슴 속은 온통 너라서 숨 쉬듯 이렇게 매 순간 너뿐인가 봐 기억이란 게 결코 잊혀지긴 하는 걸까 집 앞에 나와 커피를 사다 네가 또 그리워 손에 쥔 진동벨이 울리듯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는 네 생각에 여전히 놀라 가득해 내 기억 속은 온통 너라서 모든 건 너에게로 흘러가나 봐 가득해 내 마음 속은 온통 너라서 다른 사람 따위 들어올 자리가 없나 봐 가만히 날 불러주던 익숙한 목소리 조용히 너랑 서 있으면 느껴지던 가벼운 떨림 가득해 내 머릿속은 온통 너라서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게 됐나봐 가득해 내 가슴 속은 온통 너라서 숨 쉬듯 이렇게 매 순간 너뿐인가 봐 기억이란 게 정말 사라지긴 하는 걸까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가득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런 생각이 드네. 저 가사 중에 보면요, 예? 내 마음속 온통 놀아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나 봐. 네. 내 계좌 그냥 가득 차서 다른 주식이 들어올 데가 없어. 포트폴리오가 가득이야. 그렇게 행복하네요. 듣기만 해도. 현금도 좀 있고 그러면 다른 주식이 싹 들어오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죠, 네. 그죠? 하긴 근데 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는 좋아졌을지도 몰라요. 어? 그럴 수도 있죠. 2월이니까. 네, 2월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예. 근데 2013년에 엠넷에 그 1등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박재정이라고요. 박재정 네네. 씨. 네네. 최근에 그 놀면 무한이 나왔었던. 박재정 씨. 야, 근데 진짜 이런 노래 실력을 가진 분이 2등을 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네, 더군다나 최근에 보니까 좀 빨리 떨어지시던데 또. 네 맞아요. 최근에는 뭐 이것저것 도전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오디션 프로그램 한 2군데 나갔다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이 떨어지냔 말이야. 이게 요새 또 그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네. 또
저도 가서 보니까 그분들도 열정이 진짜 엄청 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아마 그 열정에 뭐 같이 가려고 했지만은 그분들의 열정이 더 그렇군요. 올라 있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그 점점 그 노래 잘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경연 프로그램 뭐 싱어게인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야 저분들은 왜 아직도 무명 가수지 저렇게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노래도 잘 들었는데 박시아님께 두 번째 사연을 좀 부탁드리죠.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2%, 1% 전 프로그램을 꾸준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전 지인의 소개로 엔비디아를 11주로 시작해 주식 분할하고 가격이 내렸을 때 추가로 조금 더 매수하면서 주식에 관심이 생겼고 경제 주식도 전혀 몰라서 답답할 때 3% TV를 만났어요. 너무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전 매매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퇴직까지 한 10년 남았는데요.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떤 이는 수익을 실현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전 그냥 손 안 대고 그대로 갈까 해요. 제가 틀렸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매월 나오는 복지연금을 적금으로 넣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위험할까요? 투자를 한다면 ETF가 좋을까요? 그리고 장기로 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으시면 살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제 주식 종목은 엔비디아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에 300만 원, PSK에 1,5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내리든 오르든 결정장애가 있어서 그냥 가지고 있답니다. 팔고 다시 사도 오른 가격으로 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군 제대 후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22살입니다. 제가 권유해서 알바비를 조금씩 모아 지금 ETF를 적은 금액이지만 하고 있나 봅니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듣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는데 소개가 나가고 나면 도움이 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주저리한 내용에 죄송하지만 빛 같은 처방 부탁드린다고 해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라고 전해주셨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마 저희 또래쯤 되신 것 같아요. 22살짜리 아들이 있는 거 보니까 40대는 아니신 것 같고 50대이실 것 같은데 그죠? 네. 퇴직 네. 10년. 네. 엔비디아는 최근에 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 가장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 가장 아닙니까? 좋았죠. 가장 좋았죠. 이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이 회사가 거의 뭐 독점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그 전방 산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도 뭐 있었고. 게임이라든지 뭐 예. 그런 거에. 그래서 이거 이제 고민을 좀 하신 게, 예. 그러니까 전 그냥 손 안 대고 그대로 갖고 가고 싶다. 근데 주변에서는 좀 파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를 내가 단지 수익이 나서 뭐 팔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진다는 가정을 갖고 지금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당연히 뭐 안 좋아지는데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건데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김프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플레 시대거든요. 네. 인플레고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되게 환경이 좋지는 않은데 과연 엔비디아가 이렇게 인플레가 오고 금리 오르는 시기에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네.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플레가 생기면요 기업들의 마진이라 그러죠 이익률이 좀 감소를 해요. 어허. 원재료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가격을 전가하는 업체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스타벅스가 가격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원두값 올라가지고 근데 그걸 올렸을 때 스타벅스에 사람이 이제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스타벅스는 안 좋아지는 안 거죠. 좋아지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안 그러잖아요. 스타벅스는 여전히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럴 가격정가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근데 엔비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요새 뭐 소프트웨어나 반도체도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그 CS202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엔비디아의 칩은 반드시 또 필요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죠. 메타버스라든가 네. 또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인플레가 온다고 해서 마진이 갉아먹냐 이거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성장이 떨어질까? 전혀 별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물론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엔비디아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빠지는 이 환경에서 저는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산업도 좋고 지속성도 있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기업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 남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엔비디아 그냥 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ETF도 좀 물어보셨는데 이제 복지연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역시 그 가장 좋은 건 고배당 ETF 같은 거 좀 요새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요새 주가 좀 빠지니까 고배당 ETF 그리고 리츠도 대안이 좀 될 것 같아요. 리츠는 이제 뭐 인컴형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수익의 90%를 배당을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리츠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복지연금 같은 경우는 뭐 적금도 좋겠지만 여전히 뭐 ETF 쪽으로 고배당이나 리츠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그 우리나라 아까 삼성전자하고 PSK가 이게 다 반도체 기업들인데 반도체 장비죠 여기. 예, 이걸 갖고 계신데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인데 TSMC가 지금 이번에 그 반도체 50조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투자하는데 이 공장들이 언제 건설되냐면 날짜가 한 2024년도로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공장이 가동이 들어가면. 그렇지. 그럼 그때부터는 좀 업황이 꺾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런 스케줄에 맞춰 추측을 해본 건데 그럼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반도체를 많이 갖고 계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24년도에 대한 공급 부담이 좀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세 종목 다 반도체는 반도체. 예, 반도체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업황 자체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ETF를 뭐 이제 아드님한테 뭐 조금씩 그 이렇게 ETF를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 하고 있다고 지금 아드님이 하셨는데 이게 매달 100만 원씩만 연 5%짜리 그 ETF에 그러니까 ETF에 만약에 투자해서 연 5% 수익만 나도요. 이게 정말 한 30년 후면 7억이 되고요. 만약에 진짜 10% 수익이 나잖아요 매년 그러면 19억이 돼요. 그게 이 100만 원씩만 매달 한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돼요. 그래서 뭐 무조건 5에서 10% 수익 난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한번 좀 안정적인 ETF에 100만 원씩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우리 딸 있잖아요. 딸이 이제 지난주에 카톡이 온 거야 방송 중에. 아빠 주식이 왜 이렇게 빠져? 아, 그래서 방송 중에 딸마저 나한테 고발을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왜냐면은 이제 미국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도 재테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뭐 회사 들어갈 때 조금 돈도 받고 또 돈 지금 모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돈의 4분의 1씩 6개월에 한 번씩 S&P를 추종하는 ETF를 사라. 딱 사자마자 많이 먹은 거야. 작년 하반기라서. 그래갖고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네. 두 번째 또 샀어요. 네네. 근데 이제 평가이익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매일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걸 보내주나 봐. 네. 거의 이제 원본까지 거의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해만 난 건 아닌데 거의 원본까지 와가지고 아빠에 대한 그 원망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주가가 왜 이래?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포인트는 아닌데. 그래서 야 너 지금 돈이 얼마 있냐 그랬더니 이제 조금 월급도 판과해가지고 그런 금액으로 2번 산 걸 3번 살 수 있는 돈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4분의 1씩 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획대로 해라. 그러니까 한 8개월 전에 4분의 1 샀고 2달 전에 4분의 1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4달 있다가 4분의 1 사고 그 다음에 또 그 후로부터 6개월 있다가 4분의 1씩 계속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에 ETF에 그냥 몰빵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시분할 이 시기를 분할해서 사시면 최소한
아빠는 진짜 고점에 잡으라고 그런 얘기는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저처럼. 그 제가 야 다행이다. 그때 다 들어가 이렇게 안 했으면 그지? 그래서 4분의 1씩 혹은 5분의 1씩 딱 들어가라. 이렇게 그것도 6개월씩 이렇게 텀을 두라 그랬으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좋은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포트폴리오도 하셔야 되지만 시간의 포트폴리오도 꼭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50대 동년배로서 좀 조언 좀 주세요. 아유 뭐 아빠도 훌륭하시고 아드님도 군 갔다 오셔서 지금 또 복학할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금 ETF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을 다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네, 네. 직접 얘기하면 잔소리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네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애정이고, 맞아요. 관심이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소개가 나가면 도움이 될까요가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도움이 될 테니까 제발 이 사연을 선택해 다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채택이 되는 순간 딱 우리가 또 책을 한 권 보내드리거든요. 네. 새 책을. 그래서. 그리고 아드님한테 딱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아빠의 선물이다. 아빠가 이렇게 너를 생각한다. 이것도 괜찮지. 아드님은 뭐 좀 주식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아버님이랑 조금 다른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공부만 하라 그러지 말고 좀 나에게 시드머니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지금 아버님도 목돈을 아들에게 줄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죠? 네, 어쨌든 아버님도 저기 ETF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직접 공부하기보다는 아들이 공부를 해서 같이 본인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맞아요. 이렇게 운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저희가- 하여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신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일도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아버님이 현명하신 거예요. 네네. 맞아. 자, 박시환님의 두 번째 그 힐링송을 들어야 되는데 제목이 네, 나를 비춰줘라는 곡입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힘들 때도 네가 있기에 내가 힘을 내고 그리고 나를 비춰주는 네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나를 비춰줘. 네. 내 주식도 좀 비춰줘. 빛을 쫙. 언제나. 작사도 직접 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건 작사한 곡은 조금 어두운 곡으로 이건 네, 다른 곡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를 비춰줘. 박시환님의 두 번째 힐링송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세요. 모든 걸 다 보이긴 힘들어 그냥 담아두고 싶어 어떠한 말도 필요 없는 걸 그저 가만히 나의 손을 잡아줘 한참을 걷다가 빛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또다시 웃음 짓게 어둠 속을 비춰줘 나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고 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돌아보면 닿을 수 있게 나를 비춰줘 내 맘에 내가 잠겨도 홀로 서 있다 해도 반짝일 수 있게 기다린다고 너는 말했지 빛이 모두 사라져도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무너져 내려 너를 볼 수 없어 괴로워진다 해도 깜깜한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처럼 내게 물들어 따뜻하게 감싸줄게 내 진심이 소리 없이 외쳐 소리 없이 울어 어둠 속에서 환히 비춰줘 내가 잊혀지지 않도록 세상이 다 아니라 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영원히 내 곁에서 돌아보면 닿을 수 있게 나를 비춰줘 나를 비춰줘 네. 박시아님의 노래처럼 정말 좋은 기운과 좋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비춰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투자도 조금은 좀 개선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말을 하세요. 아 질문하신 거였어요? 질문하신 거군요. 끝난 줄 알았어요. 저 비춰주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실제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비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좋은 자극, 뭐 햇살이라는 게 뭔지 그 형님한테 딱 했을 때 내 어떤 무의식의 기억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주고 네네네. 그게 맞아요. 또 나오면 그러니까 그거가 정확해요. 또 상대방한테 이런 게 맞아요. 시너지가 맞아요. 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우리가 뭐 골치 아프고 뭐 계속 그럴 수는 없지만 때로는 굉장히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꺼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환경에 우리가 네. 또 때로는 뭐 살아야 되지만 저 비춰줘라는 노래처럼 네. 잠깐씩이라도 뭐 좀 내 안에 좋은 걸 꺼낼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기운을 받는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힐링인지도 모르죠. 맞아요. 네, 네. 네, 그 아까 진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좋은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좋고요. 음악도 좋죠. 네, 오늘 음악도 뭐 좋고요. 음악도 좋죠. 오늘 나를 비춰줘 들을 때 저는 네. 좋은 기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약간 감싸지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햇볕을 쫙 쬐는데 그 햇볕이 그런 작용을 하더군요. 그 햇볕을 딱 쬐면서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네. 그것도 있지만 햇볕을 딱 쬐었을 때 그러한 기억, 네. 그때 따뜻했던 그런 기억들이 몇 개가 딱 연상이 되면서 갑자기 힐링이 된다. 그런 느낌. 너무 이 틀에 박힌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겨울이 있으니까 봄 햇살도 더 이제 짜릿하게 이미 느껴지는 조금만 거고. 있어 보세요. 이미 네, 조금만 네. 있어 보세요. KBS 9시 뉴스 바로 직전에 정성을 다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있을 때 이제 쫙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쫙 이제 그 개울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딱 얼음이 미쳐 있는데 다 얼음이 녹는 그게 딱 나오면서 정성을 다 그게 딱 그러면 이제 봄이 다 왔단 얘기예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조금만 지나. 저도 오늘 네. 자전거 밖에 바람 넣습니다. 아, 다시 나갈 수 있잖아요. 운동 아까 이순이 어쨌든 두 곡의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박시환님께도 정말 많은 방송의 기회와 네. 무대가 2022년도에는 쏟아져 들어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3프로 너무 TV 좋죠. 이 스튜디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 되시기 때문에. 정말요? 네, 그럼 좋은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는 나와 있는 사랑하지 않아서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회. 네. 사랑하지 않아서야. 네, 그게 잘 돼야 저도 이렇게 연타를 칠 수 있어서 플레이리스트에 넣겠습니다.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어서요. 사랑하지 않아서.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박시환님은 또 다른 스케줄 때문에 먼저 좀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뵐 테니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많죠.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지는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